안녕하세요. 직업정보론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직업 분류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분류할 때는 그러한 분류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업 분류 원칙에는 첫 번째가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도 있고 그 다음에 배타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 포괄적 업무 종사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의 직무를 한 사람이 수행하는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것을 직업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가 주된 직무. 그죠? 두 번째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물론 1차 시험에서는 지문에 주어지지만요. 2차 시험 가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걸 갖고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최상급 직능 수준이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주된 직무 갖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럼 두 번째는 직능 수준이 높은 거 갖고 구분한다라는 거죠. 근데 직능 수준도 예를 들어서 똑같다 그러면 생산 업무를 우선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수직업 종사자. 그죠? 여러분들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이분들은 첫 번째는 어떤 업무에, 어떤 직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많으냐? 취업 시간. 예, 취업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수입입니다. 세 번째는 조사 시점 대비해서 최근 직업이라는 거죠. 이게 다수직업 종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서 배열. 어떤 직업을 먼저 배열해 줄 것이냐, 번호를 먼저 줄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게 먼저 오는 산업이죠. 그 다음에 특수와 일반이 있다면 특수 먼저. 그 다음에 직능, 수준,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종사자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된다. 자, 이 시간에는 특정 직종에 대한 분류 요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행정관리 및 입법적 기능 수행 업무 종사자. 자, 여러분들 입법 기능 혹은 행정 기능 이런 사람들을 보통 관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리 및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대분류 1번 관리자에 분류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된 업무가 정책 결정, 법규 등의 입안 업무를 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이거나 공사기업 관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쪽이 관리자에 속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또 그 밑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현업을 겸업하는 경우, 겸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직무 수행을 위한 감독 및 관리 직무의 평균 여기도 오타가 좀 났네요. 근무 시간의 80% 이상을 종사하는 자만 관리자로 분류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리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현업을 겸업할 때 관리 감독 업무에만 80% 이상이 돼야 관리자로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영업 일부예요. 뭐 카세일즈든 보험이든 어쨌든 영업 일부에 부장이라는 분이 있다. 영업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뭐 4부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그럼 영업 일부의 부장이 관리 감독 업무만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부서원들처럼 같이 영업 활동도 하느냐에 따라서 현업을 겸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영업행위가 2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고 영업 종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업을 겸업할 때 이 부장이라는 그 부서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데만 80% 이상이 돼야 관리자로서 인정해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뭐 50%만 쓰고 나머지 50%는 자기 영업 뛰러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 관리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영업주 및 고용주 직종이다 이거죠. 자영업주 및 고용주 혹은 고용주라고 표현하는, 자, 뭐 한두 명 직원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보통, 혹은 뭐 자영업자는 직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 혼자예요. 그냥 뭐 동네에 작은 슈퍼나 혹은 뭐 빵집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장이라는 직업을 줄 것이냐 이거죠. 사장은 직책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형태로 사장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정 직업으로서 사장이라고 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을 직업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포괄적 업무 종사자 했을 때 직업 분류 원칙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주된 직무 우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주된 직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빵집 사장이다. 근데 종업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빵을 만들겠죠. 그럼 어디 제빵 사죠. 빵 만드는 일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쓴다. 와이프가 좀 판매를 도와주고 있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은 제빵사라는 거죠. 그래서 주된 직무를 뭘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독 직종입니다. 감독. 자, 영화 감독, 뭐 스포츠 감독 이런 감독이 아니고 주로 물론 그런 감독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작업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그 사람들의 직업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현장 소장도 직급이고 반장도 직급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볼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우는 어차피 이제 현장 소장은 뭐예요? 건설 현장이라 그러면 건설 근로자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런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현장 소장으로서만 하느냐.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관리자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작업 반장이다. 작업 반장이다. 생산 라인의 1라인의 반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1라인의 사람들, 생산직 사람들만 관리 감독하느냐, 아니면 관리 감독 업무도 관리 감독은 50%, 나머지 사람도 또 나머지 시간을 생산 라인에 투입해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느냐.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생산직이 되는 거죠. 생산관리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생산 업무 종사자가. 감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 직종도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장 등과 같이 주로 수행된 일의 전문 기술적인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자는 그 감독자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주된 업무가 자기 감독하에 있는 일이나 근로자의 일상 작업 활동을 기획, 조정, 통제, 지시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관리직으로 보아준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이 반장이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일만 한다. 그럼 이 사람은 관리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생산 업무에 50%를 투자한다. 그럼 이 사람은 생산 업무 종사자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직종도 마찬가지예요. 대분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한다라는 거죠. 다만 연구자가 교육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직종은, 자, 여기서도 관공서의 기관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관리자 직군으로 구분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계급이 경감이라서 경찰서의 과장이에요. 이거보다 낮은, 예를 들어서 경이라서 파출소
소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계급은 높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의 기관의 기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기관장이 아니죠.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아무리 계급과 상관없이 기관장일 경우에는, 기관장이란 뜻이 뭐예요? 여성분들은 기관장 하니까 하나의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기관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장, 학교의 교장, 뭐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기관장이라는 거죠. 은행의 지점장, 이런 사람들인 거죠. 기관장일 경우에는 관리자로 보아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관리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기관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관리자 직급으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직급이 낮은 출장소 지소라도 기관장이 관리 업무를 주로 하면 정부행정 관리자로 분류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인 직구는 별도로 WA에 분류되죠. 군인은 이것은 수행된 일의 형태에 따라 분류된 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자료 수집상의 현실성에 따라서 그냥 뭐 그 계급별로 주로 분류를 해요. 뭐 영관급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라는 것. 그다음에 분류 체계와 분류 번호. 우리가 직업 분류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상위에는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직업 상담사가 예를 들어서 뭐 2173번이다. 그러면 자 여기가 대분류죠. 대분류, 그 다음에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세세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1731, 21732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면 이게 세세분류가 된다는 거죠. 세세분류. 자, 그랬을 때 직업 분류는 여기 한국 표준 직업 분류죠.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분류 코드가 되겠죠. 이 분류 코드는 자, 기준은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위로는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가 있고 밑으로는 세세 분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은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49개, 세분류 426개, 세세분류 1206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 64페이지 하단 보실 것 같으면 직업 분류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분류가 지금 10개로 돼 있고, 그죠? 1번부터 9번까지 돼 있고, A 군인 해서 10개로 돼 있고, 중분류 52개, 소분류 149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번호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A로 표기하며, 그렇죠. 대분류 1부터 9번까지가 있고 A 군인 했으니까 알파벳도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분류는 한 자리, 중분류는 두 자리. 이게 대분류 첫 번째 한 자리, 그 다음에 중분류는 두 자리 쓰는 거고, 소분류는 세 자리, 세분류는 네 자리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세분류는 5자리 쓰는 거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동일 분류에 포함된 끝 항목의 숫자 9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자 2173이라 그랬죠. 1번, 2번 해다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야. 애매해. 어디에 포함시킬 수도 없어. 그러면 9번으로 분류하는 게, 끝자리 9번은 기타이거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끝자리 9번이라는 것은 분류 코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끝자리가 제로다 그러면 더 이상 분류할 게 없다 해서 제로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1234라는 직업 코드가 있다. 이거는 요거 하나로서 그냥 더 이상 분류할 게 없어요. 그러면 세세 분류까지 해라 그랬을 때도 그냥 1, 2, 3, 4, 0인 거예요. 세세 분류 가도 더 이상 없는 거야. 더 이상 분류할 게 없을 때는 끝자리 0을 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직업 대분류별 개념에서 대분류 1번 관리자는 의회 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표 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 조정한다. 그렇죠? 관리자 역할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책들을 만들고 이를 지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여기도 오타가 좀 있네요. 저정이 아니고 지정입니다. 우리 교재 65페이지 네 번째 줄이죠. 여기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제가 대분류별 그 직능 수준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1번 관리자에 대해서는 직능 수준이 뭐다? 직능 수준 3과 4 직능 수준이다. 그 다음에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이 관리자는 좀 분류되는 거죠. 관리자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지만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 정말 자기의 기술을 보유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문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 개발 및 개선하고 집행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전문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 활동과 각급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하에 준전문가겠죠. 준전문가거나 관련 종사자니까, 그죠? 관련 종사자도 여기 속하는 거니까. 이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건 이제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전문가의 지휘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 수준 내지는 3 직능 수준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도 3과 4 직능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무종사자,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이 사람들을 보조한다라는 거죠. 보조하는 일을 한다. 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방침에서 사업계획을 위반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정보를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제2 직능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서비스 종사자, 공공안전이나 신변 보호, 의료 보조, 임의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공공 및 대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서 주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비스 종사자라고 해요. 여기도 제2 직능 수준인 거죠. 4번 서비스 종사자. 제2 직능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대분류 5번 판매 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한다라는 거죠. 예, 매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매장이 없을 수도 있고, 인터넷 판매는 매장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를 판매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판매 종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 종사자도 제2 직능 수준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6번 농림업 숙련 종사자, 주로 농촌 혹은 어촌 혹은 임업과 관련해서 숙련되게 일하시는 분들이 농림업 숙련 종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주로 그런 산업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이제 주로 기능공에 속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W8번 장치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장치를 조작하거나 혹은 조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W9번 단순 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창의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시키면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자, 9번 단순 노무 종사자는 직능 수준이 뭐예요? 제1 직능 수준인 거죠. 제1 직능 수준. 자, 3번에서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가 제2 직능 수준이었죠. 그 다음에 WA 군인. A 군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직능 수준과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예, 무관하다. 예, 직능 수준과 무관하다. 그래서 제1 직능 수준을 갖고 있어도 군인할 수 있고 제4 직능 수준 가지고 있어도 군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무를 복무로 수행하는 사병, 단기, 부사관, 장교를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얘긴 뭐냐면, 자, 의무 복무 중인 사람은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직업으로 군인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직업상에서는.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병은 대부분 징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교나 부사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직업군인으로 가기 위해도 이 사람들이 의무 복무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군인으로 직업 잡지 않고 요게 딱 끝나고 이제 직업군인으로 넘어갈 때, 직업군인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군인으로 잡아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과 관련된 정부 기업에 고용된 민간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예비군이라는 것은 정말 예비적으로 모였다가 필요할 때 전쟁 터지면 우리가 이렇게 편성되니까 니들 알고 있어. 요렇게 하는 거지 그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직업은 따로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는 게 한국 고용직업분류다. 예. 짧게는 코리아 임플로이먼트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오커페이션에서 KECO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자, 한국 고용직업분류 어디서 여러분들 배웠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한 번은 지나왔습니다. 예, 역시 여러분들 똑똑하시군요. 예, 직업사전에서 봤죠. 직업사전에서 직업 코드 줄 때 어떤 거로 줬다? 예, 한국 고용직업분류 코드로 이 분류 코드로 줬죠. 예, 한국 고용직업분류 코드. 캐코 자체가 한국 직업분류니까 캐코 코드. 그래서 한국 고용직업분류 코드로 직업사전에 그 코드가 직업에 그 부여되는 코드가 이것에 대한 코드였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고용 직업 분류가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직업을 하나로 분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 그죠? 근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불려졌던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려졌던 직업을 부르는 것과 국제적으로 분류해서 직업을 분류했던 게 다르다라는 거죠. 한국 표준직업 분류는 어디서 나온 거다? 예,
국제 표준 직업 분류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불려지는 것을 우리도 갖다가 써야 국제적으로 통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만들고 또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계속 써왔던 것들도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만드는 기관은 이건 통계청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한국고용직업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데는 일반적인 국가 통계자료 작성할 때는 모두 이걸 하는데, 자, 그런데 주로 이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어디서 쓰이느냐? 예, 이건 주로 고용센터에서 여러분들 구직 등록할 때 이 코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람 뽑아달라고 구인 신청할 때도 이 코드를 씁니다. 자, 만든 곳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사용하는 곳. 고용센터나 혹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분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1번 관리자, 2번 전문가 및 종사자, 이게 대분류 코드잖아요. 그죠? 대분류 중심인 안에서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중분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직능 수준 우선인 거에 반해서 이거는 직능 유형 우선이다. 예. 이 정도만 분류해도 한국 표준직업분류와 한국 고용직업분류를 조금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한국 고용직업분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개념.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직업 관련 통계를 통하여 직업구조 파악을 위한 것이나,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직무 유형에 따라 교육이나 자격 요건, 작업 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알선 등 노동시장의 직업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분류를 하나만 더, 한국 표준직업분류였죠. 여기는 표준, 그 다음에 여긴 고용직업분류였다면, 하나만 더 차이점을 정다면 이거는 통계를 내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건 뭐냐? 취업 알선이 주 목적이라는 거죠. 네. 이 비교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개발 목적은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분류 체계를 설정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개발 목적은 그렇다는 거죠. 노동시장의 직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취업 정보, 훈련 정보, 직업 전망 등의 각종 정보가 서로 연계되도록 직업 코드를 표준화시키는 기초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용센터에서 구인 등록할 때 저 코드 쓴다 그랬잖아요. 고용직업분류 코드. 그걸 가지고 또 교육훈련을 연계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데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직업분류를 기초로 개별 직업에 대한 직업정보, 취업정보, 훈련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 목적은 세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은 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직능 유형에 따라 재분류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였어요? 직능 수준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직능 유형 중심이라는 거죠. 자, 수준은 뭐예요? 높낮이죠. 높고 낮은 거고, 직능 유형은 종류죠. 종류.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한 형태의 직무를 하나의 대분류에 배열한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그래서 그 유사한 형태의 직무를 하나의 대분류에 분류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대분류 코드가 좀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대중분류 구조라고 돼서 그 박스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대분류 관리, 1번 관리직, 2번 경영 재무직, 3번 사회 서비스직, 4번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고용직업분류는 중분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분류 코드를 안 써요. 아예 잘.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어떠한 비슷한 형태로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형태로. 그 다음에 대분류보다는 중분류가 중심이다. 이렇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표준직업분류 코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 2, 3, 4다. 그러면 이게 세분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소분류, 이거는 중분류, 이거는 대분류. 이런 식으로 네 자리 혹은 하나 더 써서 세세분류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5개 쓴다면 대중소세 세세분류 이렇게인데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앞에 두 자리가 예를 들어서 01 혹은 02 뭐 이런 식으로 두 자리 코드가 중분류 코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가 소분류 코드,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세분류 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박스 봤던 거. 그럼 왜 그러냐면 대분류 코드 1번, 2번, 3번을 안 쓰고 중분류 몇 번부터 돼 있다? 01 관리직부터. 자, 68페이지 박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스 01번 관리직으로 돼 있죠. 맨 위에. 그 다음에 맨 밑에 24번 군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01번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중분류 코드가 두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분류 체계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소 세 분류 이렇게 4단계로 설정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5단계를 설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네 자리 숫자는 첫 번째가 중분류 코드 두 자리. 우리 67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그 박스 그림이 그겁니다. 그림이 동그라미 2개 되어 있는 게 두 자리 숫자가 중분류 코드 2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소분류, 그 다음 나오는 게 세분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 개념의 직업분류는 직능 유형과 직능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직능 유형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기질을 말한다. 그래서 직능 유형은 주로 지식, knowledge, 그 다음에 능력, 스킬, 그 다음에 기질, attribute, 기질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어떠한 유형이냐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직능 유형은. 그래서 근데 직능 수준은 뭐냐? 직능 수준은 지식과 능력, 기질의 수준을 말한다라는 거죠.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종류가 아니라. 그다음에 그렇게 직능 유형과 직능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 하나 이해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로 넘어가면 동그라미 직능 유형은 과학, 교육, 서비스, 판매, 제조 등을 일컬으며 직능 수준은 전문가, 일반직, 단순직 이런 식으로 수준 차이가 좀 나죠. 직능 수준으로 보면 그죠? 직능 유형은 그냥 종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직능 수준 우선 분류이나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대분류와 중분류를 직능 유형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지은 거 다시 여러분들 웬만한 거 보시면 자 한국 표준직업분류 그죠? 한국 고용직업분류. 그래서 이거는 직능 수준이 주로 먼저 우선시 됐다면 이건 직능 유형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68페이지 디귿번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직능 수준 우선 분류이나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대분류와 중분류를 직능 유형으로 구분하고 직능 수준을 분류의 세 번째 단위에 위치하도록 하는 직능 유형 우선 분류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기존에 세계 대분류에 걸쳐 있던 법률 관련 종사자를 하나의 대분류에 동일 유형의 직업으로 배치하였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관리자였다 그러면 경찰 쪽에 관리자도 있고 혹은 행정 쪽에 관리자도 있고 등등등 있다면 어쨌든 이런 법률 쪽에 관련된 관리자에도 있었고 전문가에도 있었을 거예요. 변호사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 속할 수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그 박스를 보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 그 고용직업 분류 05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이렇게 하나에 묶여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 가서 보세요. 이거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69페이지에 위에 있는 것 한 요까지만 설명드리고 낼게요.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중분류가 중심인 체제이므로 대분류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명칭의 변경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즉 대분류 체계를 코드 분류 체계에서 제외시키고 중분류를 대분류로 사용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였다. 어쨌든 대분류 코드는 쓰지 않죠. 이게 중분류 코드를 쓰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